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 드리기 위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요, 뉴욕 증시가, 전일에 한 2.5% 하락하고, 다우도 한 1.5%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다시 끌어올려서, 약간 전일 마감 자리까지는 올라와 줬거든요, 시장이. 근데 지금 현재 오전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합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수익 나는 종목들,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수익권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중간선거 결과는 안 나왔지만요. 지금 현재 중간선거 결과가 어떠냐면은 지금 현재 상원은 지금 현재 약간 그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여러분들. 빨간색이 공화당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46대 48이면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아직은 약간 그 민주당보다도 공화당이 조금 살짝 이기고 있긴 하지만, 약간 사람들의 생각은 공화당이 좀 압승을 할 거다. 왜냐하면, 중간선거에 투표를 하는데, 미리 아는 뭐라 하죠, 여러분들? 예측을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는요, 여러분들, 불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지,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지금 현재 집권이 바이든이 민주당이고, 그리고 트럼프 쪽이 공화당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공화당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이 바뀌기를 바라게 되면은 그 불만 있는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할 거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결과로서는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상원은 46대 48, 하원은 183대 207, 그리고 주지사는 22대 24. 어쨌든 다 앞서고 있긴 하지만 압승이 아니고 그냥 좀 그냥 뭐 비등비등? 네,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압승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가 왜 떨어졌냐? 이 압승을 못해서요, 여러분들. 압승을 바라고 3거래일 동안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사실상 이 주식시장에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를 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에 조금 더 많이 걸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공화당 압승은 없었다. 네, 트럼프가 경로를 했습니다. 후보들한테 욕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그래도 70대이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좀 많이, 아직까지도 가슴이 뜨거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넥타이도 일부러 빨간색을 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모두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들은 나쁜 후보들이었다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별 후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왜냐면 트럼프는 지금 현재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15일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 발표를 할지 어떤 걸 발표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11월 15일 날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뭐 예고편을 살짝 던져놓은 상태죠. 이 예고편을 살짝 던져놓은 상태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하지 못하니까, 그럼 자기 자신의 대통령 선거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은 나쁜 후보들이었다라고 자기의 책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개별 후보들한테 돌리고 있죠. 네, 77세군요. 네, 77세. 만 76세. 미국 나이로 76세네요. 네, 나이가 꽤 많으세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78세로 나가시게 되겠네요. 24년이니까요. 네, 일단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런 인식을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께, 안 좋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 대통령님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한테 졌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한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거죠. 그런 사태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미국이라서 자유분방한 분위기라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좀 많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뜨거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격노하고 후보들한테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건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 결과가 전부 다 나온 거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공화당이 조금 앞서고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는 또 이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적인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대통령 선거 대략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남았죠. 2024년이니까요.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 중간선거 이후에는요.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좀 뽑고 싶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바이든과 트럼프 같은 사람 중에 우리나라도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당이 좀 바뀌는 시점인데 이 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에는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정책을 가지고 오냐. 물론 이 정책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좀 후의 일이지만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 정책을 가지고 오고 사실상 이 대통령 투표나 아니면은 이런 중간선거 이런 거는 사실상 조금 살짝 인기 투표다라는 인식이 없을 수는 없죠. 사실상 인기 투표가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 인기 투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과 원하는 발언을 해줘야만 원하는 미래로 가야만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를 투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뭔가요? 좀 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정책,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지,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바라죠. 그렇게 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 후보에 좀 참가를 하게 됐을 때, 후보가 됐을 때 그런 부양 정책들을 조금 발표를 하겠죠. 그럼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인기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주식시장도 안 좋아지고 기업도 안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빚을 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은 사실상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요.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묵혀두고 그렇기에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조금 힘을 들이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전에 중간 선거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10%에서 15%의 상승은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들. 이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종목에 묶여 있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좋은 기회, 이 좋은 수익 볼 수 있는 장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힘들다. 남들 다 돈 버는 장에 나 혼자 묶여 있으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마음이 아픕니다. 나도 돈 벌려면 어떻게? 지금 현재 살짝 상승해 있고 반등해 있는 장에서 최대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좀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는 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강요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시고 수익을 얼마나 벌고 뭐 적게 벌고 많이 벌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강요는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그냥 제가 해오던 주식과 대응 방법
돈을 벌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요 방법을 따라서 오시는 분들은 저만큼 벌 수가 있을 거고 저에게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시장 상황 조금 봤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시장을 또 봐야 되죠. 미래의 시장뿐만 아니고. 그래서 대성 파인텍은 제가 전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대성 파인텍이 오늘 아침에 시장이 좀 개파락을 시작하면서 한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꼬리를 끌어올려주면서 지금 현재 1805원이죠. 1805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전일에 말씀드린 게 1750원까지 1750원까지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아침에 4%가량 뺐을 때 이때 세일인가? 이때 해서 분할 매수를 잡아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수익권이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가가 1770원까지 내려갔었으니까 네, 맞네요. 수익권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서 지금 내 평단이 그냥 쭉 가는 평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여러분들 무조건 지켜주셔야지만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최대한 수익 보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대명 에너지, 그리고 강원 에너지, 뭐 S에너지, SD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우디의 네옴시티가요. 네,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여러분들 그냥 네옴시티, 그냥 미래적인 도시 이런 게 아니고요.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것이 굴러가는, 그러니까 석유와 석유가 없이 원전이 없이 모든 친환경 에너지 시티를 만드는 게 네옴시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자가 방문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뭐 언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아닌데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뭐 대외적인 비밀이죠. 대외적인 비밀. 올 건데 언제 올지, 그리고 약간 좀 시시하면서 좀 보안 유지를 나름 하면서 온다고 이제 뉴스가 나거든요. 나름 보안 유지를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자들은 막을 수가 없었다. 약간 이렇게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방문 후에 일본으로 바로 다시 가죠. 빈살만 왕자가. 그래서 이 빈살만 왕자가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 네옴시티의 수주전이 한일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기자가 좀 많이 써 놓았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710조거든요. 네옴시티의 수주가 710조 중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건 욕심이고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 정도를 조금 지켜보시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27,00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28,000원까지는 한번 찔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만약에 오늘 28,000원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여기 주황 색깔 보이시죠? 여기 27,950원 요런 게 VI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최고가는 27,650원까지 갔다가 27,950원에 VI 걸려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체결 강도도 살짝 나쁘진 않은데 매도세가 좀 과도하게 걸려 있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죠. 27,900원에 매물대 보이시죠? 여러분들 긴 거. 네,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그럼 난 얼마에 걸어두는 게 좀 안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고 차트를 보시면서도 28,000원 부근에서부터가 여기 보시게 되시면 28,000원에서 굉장히 많이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28,000 조금 100원, 500원, 600원 이런 식으로 찔러줬다가도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친구가 28,000원을 이때 당시에 뚫어줄 때에도 시외에서 뚫어줬거든요. 사실상 시외에서 뚫어주고 한번 조정맞고 날아갔는데, 이때 당시 오늘도
오늘도 장중에서 뚫기는 이 부근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장중에서 뚫는 것보단 시외에서 뚫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 지지라인을 굉장히 오래 쌓았죠. 대략적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네. 대략적으로 두 달 정도 쌓았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두 달 정도 쌓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겠구나. 두 달이나 지지라인을 쌓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달 정도를 쌓았기 때문에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에너지. 네, 전일도 말씀드렸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제가 목표가를 딱 6만원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6만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저항대 맞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6만원에 걸어 두셨다면은 정확하게 매도 체결이 되셨을 거고, 왜냐면 63,300원까지 찍고 왔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목표가를 정해서 미리 걸어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은 안전하게 생길 수가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지지라인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아직까지 지지라인을 다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슈팅이 조금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이 아니고 코스피 종목이에요. 코스피 종목들은 대략적으로 코스닥 종목들보다 시총이 많기 때문에 두껍죠. 굉장히 무겁다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5%에서 10% 날아가면 굉장히 많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많이 가봤자 5%, 6% 이렇게 가죠. 삼성전자가 VI 걸릴 때에는 정말 보기 드문 구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얘네들은 시총이 두껍기 때문에 많이 무게가 나가서 무겁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6만원 부근을 뚫어준다면 당연히 저항 뚫으면 더 가겠지만 나는 6만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맞기를 바라면서, 조정 맞으면 다시 한번 5만원 초반 부근에서 다시 한번 사고, 그리고 6만원에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많이 느리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 시총이 1위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러분들 한 80%를 외인이, 네,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인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강원에너지도 좀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강원에너지. 사실상 이 친구도 에너지 관련주긴 한데 저는 좀 잘 보지 않는 섹터거든요. 왜냐면은 강원에너지 뭔가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 강원랜드가 자꾸 생각이 나서, 네, 왠지 이 종목을 들어가면은 도박을 하는 것 같고, 왠지 약간 그 빠친코 같은 게 좀 생각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원에너지는 보지는 않는데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래요. 일단 사실상 장기적으로 본다 하면은 좋은 종목도 아니었긴 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정지가 됐었죠. 사실상 정지가 됐다는 거는 이 세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이고, 정지가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최근에 풀려서 상승세 이어주고 있지만, 만원 부근, 네, 만원 부근이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강원랜드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안 가봤습니다. 가보진 않았어요. 그냥 떠오릅니다. 네. 네, 그냥 여러분들 강원 하면은 이번에 강원랜드가 아니고 레고랜드도 있죠.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네, 강원도 하면 좀 인식이 조금 그러네요. 정말 공기 좋고 산 좋고, 저 강원도 싫어하지 않아요. 강원도는 싫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네, 떠오르는 게 강원에너지 하면 또 강원랜드가 떠오르고, 레고랜드 하면서도 또 강원랜드가 떠오르고, 약간 그렇습니다. 네, 싫어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사람들 제가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강원도 정말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랑 또 원전, 예.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미국의 민주당은 약간 친환경 쪽, 네, 미국의 민주당은 조금 친환경 쪽, 그리고 공화당은 살짝 원전도 가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원전이 살짝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공화당 쪽에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BHI가 최근에도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어떤 분이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저항대가 7,500원 있고, 그리고 8,000원 부근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지지라인도 같이 보셔야 돼요. 어제같이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처럼 이렇게 상승이 딱 나와서 마감 자리가 6,900원이에요. 6,900원에서 시외에서, 잠깐만요. 시외에서 얘가 얼마에 시작을 했냐면, 시외도 6,900원이네. 예, 6,900원 부근, 7,000원 부근, 요 부근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사실상 갭상승을 하지 않고 갭상승을 하더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아직까지 원전 이슈가 식지 않았다 보니까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는데, 이게 8,000원 부근 한 번 더 꼬리 빼고 내려와 주는 거 보면은 오늘도 아직 매도세는 좀 크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고, 저라면은 8,000원 위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약간 8,000원 위에서 들어가거나 아예 이렇게 밑에서 저점에서 들어가거나. 이 밑에 부분 보시면은 저는 이제 5,000원 밑에쯤 왔을 때 매우 감사합니다, 박인 세일이네요 이러면서 담는 자리가 5,000원 부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담을 수 있으면 담으셔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8,000원 부근은 조금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8,000원 위로 올라와 준 다음에 매매를 하겠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은 대응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는 BHI랑 그리고 PNC테크가 제가 방송 전에 보고 왔는데, PNC테크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오, 상승세 나오다가 제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싹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오다가 한 번에 이게 몇 프로죠? 한 번에 몇 프로? 한 번에 10%가량 빼버렸네요. 이게 3분봉이니까 대략적으로 5분에서 6분 동안 10%를 그냥 쫙 빼버렸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왜냐, 여기 저항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노랑 색깔 매물대 보이시죠? 이 노랑 색깔 매물대 어떻습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애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거의 저항대 매물대가 얕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노란색 보이시죠? 이 노란색 매물대가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두텁다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물대를 잘 보시면서, 저항 부근이 지금 현재 6,150원에 있었어요. 6,150원에 저항이 있었습니다. 6,150원이 1,150원. 이 부근에서 저항을 세게 맞다가 여기서 매도세가 과도하게 나온 거죠. 매도세가 과도하게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빼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매물대를 보시면서 이 저항에 맞고서 저항을 뚫어주려는 모습이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저항을 맞게 되면 거의 뭐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바닥에 지하실에 못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못 박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얘네 종목의 좀 특성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도 한번 못 박혔고, 여기도 한번 못 박혔고, 여기도 한번 못이 크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얘는 저항을 맞으면 못이 박히는 친구구나 라는 걸, 네, 못이 박히는 친구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면요, 얘는 여기 또 못 박힐 수 있는 자리네, 여기도 있네요, 못 박힌 자리. 네, 요런 것들 여러분들 이 종목의 특성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물론 뚫어준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뚫어준다면요, 하지만 못이 박힐 수 있는 자리구나, 이런 걸 보시면서 그냥 익절을 저항대 밑에서 안전하게 6,000원에서 익절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떨결에 오늘 이 상승세를 보시고, 이 상승세를 보고 여러분들이 얼떨결에 6,200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순식간에
6,200에서 매수했으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8% 9%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여러분들. 어떡하죠? 이제 막 그때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겠지. PNC 테크. 그때 이제 PNC 테크가 무슨 회사인지 알아. 지금은 우리가 원전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원전주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거 그냥 상승세만 보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8% 맞고서 뭐야 이 PNC 테크 뭐야 뭐하는 회사인데? 네이버에 찾아보죠. 이 NC테크 뭐야 원전 관련주네? 원전인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막 어떡하죠? 종목 토론방에 가가지고 PNC테크 왜 그런가요? 원래 이런 건가요? 더 기다려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고 차트는 항상 네, 한 번씩 보시면서 이 종목의 특성이 어떤 친구인가 라고 보시면서 그리고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익절은 언제든지 1%라도 익절은 네, 좋게 보아야 한다는 거. 네,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나 그 리튬 관련해서 금양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미래나노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봐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58분이지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콩고 관련 공시가 떴죠. 공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료 소멸 네,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32,500원까지만 지지라인 잡고 보셔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한 번쯤은 뽑아줄 수 있으니까요. 이 위에 37,500원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 32,500원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받아주면요. 평단을 낮추셔서 빠져나올 기회를 엿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상승이 이만큼 나왔던 만큼 재료 소멸로 인해서 어디까지 2만원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자리니까요. 오늘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나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재료 소멸이 나왔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의 하락세로 마감을 한 건데 32,500원 딱 지지라인 잡고 평단 낮춰주신 다음에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때 욕심 없이 약 손절이라도요 여러분들 약 손절이라도 네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못 나오신다면요 이 32,500원 이탈하는 순간 그냥 2만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이 여러분들 이 종목명이 되게 익숙치 않을 텐데 얼마 전에 사명을 변경했어요. 코리아 SE에서 얼마 전에 사명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는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리튬 이슈가 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항대는 17,600원 부근 요 부근 17,600원, 17,700원 이 부근 저항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14,000원 부근에서 지지라인 한번 그리고 만원 부근에서 지지라인 한번 있는데 이 친구도 언제 나락갈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자리가 아시죠? 지금 현재 여기 2,000원이었어요. 2,000원이었던 친구가 지금 17,600원이에요.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여러분들께서 더 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이 하이드로 리튬 여러분들 이 순식간에 이 한 번의 수익을 먹자고 이 한 번에 뭐 10% 수익을 먹자고 마이너스 50% 될 종목을 들어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냥 도박에 가깝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랜드 가시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이 있죠. 미래나노텍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 그나마 이 친구가 좀 더 안전한 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왜냐? 그래도 이 미래나노텍은요. 방금 전에 하이드로 리튬처럼 그냥 뭐 산을 그냥 깎아 올린 듯이 절벽을 올라타는 게 아니고 이 미래나노텍은 한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을 길게 맞았어요. 이때 당시에도 대략적으로 2달 정도 조정을 맞았다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2달 동안의 조정이 있은 후에 상한가 달성하고 다시 한번 조정 맞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되면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2만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지지라인 쌓아주고 있다. 2만원 부근에서 하나, 둘, 3거래일 정도 지지라인 쌓아주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안전하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전하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 둘, 셋, 거의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6,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갔어요. 절대 안전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금양이나 뭐 하이드로리튬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볼만한 자리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매수를 하셔라 이런 자리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조정 맞아서 파란색 음봉을 보여줄 때, 음봉을 보여주지만 2만원은 이탈을 하지 않을 때, 그때만, 네, 그때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11시가 좀 넘어가지고, 다만 이제 수소 관련주는, 네, 전일 뉴스를 띄워드리면서,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유니슨, 이렇게까지도 충분히 수소 관련주를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그냥 듣고 흘리시면 절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메모를 하시면서 이 종목은 지지가 어디고 저항이 어디다.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면 아직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지지와 저항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지는 매수 자리고 저항은 매도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더 많은 수익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 오후장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장후 방송은 4시에 있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이따 4시에 또 공부하러 방송 무조건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따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